부산 영도 재래시장.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가운데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생선 냄새와 나물 향이 뒤섞인 골목길에는 장터의 생생한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문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한편에는 전통문화 체험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젊고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차서윤, 31세의 신식 갤러리 관장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니어분들께서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관객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3세의 김봉수, 구부정한 어깨와 굵은 손가락을 가진 전직 용접공이었습니다.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서윤이 관객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시니어분 중에서 서예를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에 먹줄을 곧게 긋고 효라는 한 글자를 완성해 보시겠어요? 성공하시면 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르신들 손 떨리는데 그게 되겠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김봉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차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도전하시겠어요? 김봉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3세 노인의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수입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젊은 갤러리 관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50년 전 묻어둔 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서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용접공으로 일하기 전 25살 때까지 동네 서당에서 글씨를 익혔죠. 손재주가 좋다고 스승님이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하실 거예요? 차서윤 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손 떨리시는데 어떻게 글씨를 써?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넘게 쇳덩이를 만지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가끔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용접할 때 기계를 다루던 그 정교함, 그 집중력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지만 동시에 걱정 섞인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가 관객석에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역력했죠. 차서윤 관장이 준비물을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화선지, 먹과 벼루, 그리고 굵은 붓. 40년 만에 다시 보는 서예 도구들이었습니다. 먹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자 옛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먹줄을 그어서 자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실패해요. 차서윤의 설명에 관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자는 위아래가 복잡한 글자거든요. 한 번에 쓰기가 쉽지 않죠. 저는 붓을 들고 먹을 충분히 적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붓대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세요. 차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도 과일 깎던 할아버지도 모두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용접할 때 배운 호흡법이었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의 떨림을 멈추고 오직 붓 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획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도전은 실패했지만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내 영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잘했어요 라고 격려해 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다 가신 아내를 떠올리며 저는 방 한 구켓에 있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유품들이 고이 정리되어 있었죠. 옷가지, 화장품,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든 편지 한 통과 작은 통장,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김봉수 선생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보낸 이는 제가 젊었을 때 서예를 배웠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40년 전 글씨였습니다. 봉수야, 내 글씨에는 따뜻함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고르게 만드는 힘이 있어. 언젠가는 다시 붓을 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통장이었습니다. 영순이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월 10,000원씩 15년간 넣어둔 돈이 200만 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영순이의 손글씨로 여보 글씨 배우는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제 꿈을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뒀던 거였습니다.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어버린 아내였지만 제 꿈만큼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젊은 시절 제가 붓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1978년 봄, 여보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글씨는 정말 사람 마음을 고르게 해요. 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아내는 제가 서예를 포기한 후에도 계속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저는 편지와 통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켜준 이 꿈을 이제는 제가 지켜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연습을 시작하겠다고요. 73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었지만 아내가 남겨준 사랑만큼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순아,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 당신이 믿어준 내 꿈을 다시 찾아볼게.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시장 골목길에 나왔습니다. 아직 상인들이 오기 전이라 조용했죠. 손에는 아내가 모아준 돈으로 산 붓과 먹,
그리고 연습용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잡은 붓은 너무 어색했고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자는 더욱 어려웠죠. 위에 엘라오 자가 있고 아래 자가 있는 복잡한 구조였으니까요. 몇 시간을 연습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용접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쇳덩어리를 정교하게 붙일 때도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호흡을 조절하고 집중하면 안정되었거든요. 저는 골목에서 주운 막대기와 노끈으로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막대기를 세워두고 노끈으로 수평선을 그어서 글자의 균형을 잡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용접할 때 쓰던 지그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용접공 시절 익힌 호흡법을 써봤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침 7시쯤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지켜보던 분들이 점차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봉수 씨 멋있네요. 과일 가게 김 사장님이 엄지를 들어줬습니다. 어제 그 젊은 관장한테 당당하게 맞서는 거 보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오전 10시쯤 아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원인 민수는 출근 전에 들른 모양이었죠. 제가 골목에서 글씨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거리로 보잖아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제 도전이 그저 늙은이의 객기로만 보였던 거죠. 민수야, 아버지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이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이런 거 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의 말에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꿈이 뭔지 아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예가가 되는 거였어. 너와 내 엄마를 위해 포기했지만 이제는 다시 해보고 싶다.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의 반대가 속상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지켜준 꿈이었고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두 번째 도전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세차게 내렸죠. 시장 상인들은 오늘 행사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서윤 관장은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천막을 쳤지만 빗물이 새어들어 무대가 젖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서예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시장 상인들이 말렸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용접은 했던 사람이니까요.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해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화선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먹물도 제대로 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도 우산을 쓰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차서윤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네요. 연기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문지와 우산을 이용해서 간이 지붕을 만든 거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용접할 때 비바람을 피해 작업하던 경험이 살아났습니다. 와, 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조롱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비 오는 날 무슨 글씨를 써. 그냥 포기하지. 저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 먹물을 떨어뜨리니 번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번짐을 이용해서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했습니다. 빗소리도 관객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차단하고 오직 붓 끝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획을 그었습니다. 자의 첫 번째 부분인 자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그었습니다. 젖은 종이 위로 먹물이 은은하게 번지면서 오히려 운치 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관객들도 점점 조용해지며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정말 멋있어요. 응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자는 위아래가 연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글자거든요. 한 번에 쓰기가 가장 어려운 글자 중 하나였죠. 저는 두 번째 획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더욱 힘을 주고 호흡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40년간 용접으로 단련된 정교함과 집중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획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라오자에서 쯔자로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관객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제게 달려오면서 제 팔꿈치를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붓이 크게 흔들리면서 먹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객들에게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선지 위에 자는 반만 완성된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붓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일간 연습한 게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거였죠. 관객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차서윤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선이 끊어졌네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관객석에서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무대로 올라오더니 차서윤 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공정한 경쟁이에요. 아이가 부딪혔는데 우리 아버지 잘못인가요? 그건 그렇지만 조건은 조건이니까요. 차서윤 관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 번에 그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더욱 격양되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르신을 우롱하려고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차서윤 관장이 저를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이 더 고마웠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실패한 거야.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왜 항상 이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만 희생하고 자신만 참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 그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서예 도구들, 상 받았던 작품들 다 팔았어. 관객들도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붓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 내 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했거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엄마도 가고 너도 다 컸고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 꿈을 한 번만 더 꿔보고 싶었어. 그 순간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관객들도 차서윤 관장도 모두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내 학비 때문에 버린 게 꿈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거든. 민수가 제게 다가와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에게 제 진심을 털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차서윤 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수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차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런 도전을 제안한 건 시니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서윤은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5년 전에 제가 기획한 전시에서 원로 작가 한 분이 작품을 도용당했다고 저를 고발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차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당당해 보이던 젊은 관장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짓이었지만 책임자인 제가 모든 비난을 받았어요. 갤러리에서 해고당했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죠. 그 후로 시니어 작가분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서요. 차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무리한 도전을 제안한 거예요. 시니어분들도 결국은 실패할 거라고 제 편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차서윤의 고백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요. 나이와 경험은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차서윤이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이런 불공평한 조건을 만들어서도요. 저는 차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제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차서윤이 고개를 들고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하게요. 김봉수 할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성공하시든 실패하시든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차서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안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차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건방진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그 말에 관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제보다 더욱 활기찼습니다. 어제 제 이야기를 들은 상인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거였거든요. 봉수 씨, 이거 써보세요. 과일 가게 김 사장님이 특이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사과 깎을 때 손떨림 방지하려고 만든 건데 붙잡을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생선 가게 박 아저씨도 왔습니다. 제가 생선 썰 때 쓰는 호흡법이 있어요. 칼질할 때 손이 안 떨리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는 정말로 깊은 호흡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글씨 쓸 때는 손목이 중요해요라며 손목 운동법을 알려줬습니다. 떡 치대려면 손목이 유연해야 해요. 이 운동하면 붓도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심지어 동네 초등학교 서예 선생님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쓰는 순서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종일 시장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었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제 꿈을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들 민수도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접할 때 쓰는 집중법 배워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민수는 제가 젊었을 때 가르쳐 줬던 용접 기술들을 서예에 응용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죠. 드디어 세 번째 도전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도 맑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 오신 거였죠. 무대에 올라서니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관객석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서윤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김봉수 할아버지,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붓이 제 손에 완벽하게 맞았고 먹의 농도도 적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평온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획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관객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자의 윗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래즈 자까지.
한 호흡으로 쭉 이어서 그었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죠. 마지막 점 하나까지 찍고 나서야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한 효, 자가 화선지 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성공, 관객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제일 크게 박수를 쳤고 시장 상인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무대로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50년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칭찬이었습니다. 한 달 후 차서윤의 갤러리에서 제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73세 용접공의 서예전 늦은 봄의 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습하며 쓴 글씨들과 함께 용접공 시절 사진들과 아내의 유품들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 글씨를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정말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차서윤도 할아버지 글씨에는 정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작품이 팔렸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글씨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전시회 수익금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가족 돌봄 모임에 전에 기부했죠. 아내가 치매로 고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봉수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돌봄 모임 회장님이 고마워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시장에서 서예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교실이었죠. 차서윤도 가끔 와서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 저를 도전시켰던 그 관장이 이제는 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초심을 다시 찾고 싶어요. 아들 민수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글씨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부자지간의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예 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영순아, 고마워. 당신이 지켜준 꿈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꿈도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글씨를 썼습니다. 젊음은 고듬으로 빛나고 노년은 이어줌으로 완성된다.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곧게 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세대와 세대를, 꿈과 현실을, 상처와 치유를 이어주는 것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73세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지켜준 꿈, 아들이 이해해준 마음, 이웃들이 보내준 응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편의 아름다운 글씨가 되었습니다. 바로 효라는 글자처럼요.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꿈을 이해하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73세의 깨달은 이 진리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